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크루즈 관광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1위 여행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진행자 탁지영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밤바다로 유명한 이 여수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즐거운 마음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멋진 실습선에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대와 또 희망을 안고 이 여수까지 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테이블 위에 보면요, 지금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투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QR 코드에 접속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진행할 투표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이 즐거운 자리를 또 노래로 한번 열어봐야죠. 아름다운 여수를 노래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카파 밴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파밴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여수 2012 엑스포에서 메인곡으로 쓰였던 바다가 기억하는 이야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거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함께 불러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수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까요?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수고해주신 카파밴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잠깐 가지 마시고 잠깐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내려가시죠.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아이유와 장범준 씨가 여기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카파 밴드 언제부터 그럼 활동을 하신 거죠? 저희는 2012년부터 네네. 공교롭게 세계 박람회 여수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이 카파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지트로 모인 곳의 이름이 네. 줄여서 카파인데요. 아, 저희가 네. 지금까지 함께 할지는 몰랐지만 이름은 너무 쉽게 지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별 뜻은 없는 이름이고. 예. 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분들인데 목포 밤바다로 바꿔서 불렀으면 조금 더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포인트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수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여수에 대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여수라는 곳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에 적당한 것들이 너무 많은 곳들 아닙니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목포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 자랑을 좀 너무 한다고 비슷하게 저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30년, 40년 동안 이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요. 원래 이제 아름다운 이제 해안가 또 삼면이 둘러싸인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세계 박람회하고 또 장범준 씨가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유행시키면서 저희가 더 발전되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특징적인 곳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보는데 네, 보니까 전국 4대 기도처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일출 명소인 향이람이 있고요. 그리고 야경 사진의 명소인 돌산대교 또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는 케이블카 목포도 있죠, 그죠? 네, 저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도 있고 그리고 꽃피는 동백섬이라고 많이 알려진 오동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는 아마도 전국 최고의 식도락 도시가 이 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는 이 여수를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지만은 알차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여수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카파밴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또 무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트래블 관광 토크 콘서트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해 주실 5분의 패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무대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박수가 모자라서 좀 느리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쳐주시면 빨리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크루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네, 이 중에서 아마 크루즈 쪽으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향후에 나도 한번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바다를 한번 여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크루즈 전문가들이 여기 다 모이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한 분씩 좀 자기소개를 저로부터 좀 제일 먼 곳에 계신 우리 대표님부터 김대은 소장님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켜졌네요. 켜졌습니다. 잘 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즈랩 대표 김대은 소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2018년도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식광차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녀왔고요. 갔다 와서 크루즈 여행 자유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북도 출간을 했고 지금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등 이쪽에서 크루즈 홍보 전도 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크루즈 승무원이자 작가인 홍자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열 캐리비안이라는 크루즈 선사에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약 7년간 컨시얼지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또 크루즈 관련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잔가 여잔가 많이 묻는데 여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크루즈 교육을 하는 평생 교육원을 설립을 했고요. 크루즈 전문 기업의 월드그룹 장덕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즈 여행 에세이 어쩌다 크루즈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제 유튜브 젠젠 크루즈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술을 마시고 또 이제 이야기 부자로서 부자이자 여행 작가로 활동 중인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술을 다 마셔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저랑 굉장히 잘 네.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시작할 때 테이블 위에 있는 QR 코드로 접속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모두 들어오셨죠? 네. 지금부터 한 가지 설문조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크루즈 여행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루즈 여행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 주시지. 저희도 핸드폰 가져왔어요. 아, 네네네. 아까 밑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결과를 제가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나요? 네, 크루즈 인식조사. 지금 보니까 크루즈는 어렵다와 크루즈는 어렵지 않다라고 했을 때 지금 114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렵다가 36명 그리고 어렵지 않다가 78명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자분들이시다 보니까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의 인식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여행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토크 콘서트를 끝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가 아주 알차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의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크루즈에 대한 특별한 기억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시니까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처음 크루즈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 아니면 행복했던 또는 인상 깊었던 크루즈 여행 혼자만 기억하기 아까운 경험 같은 것들 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대은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저는요 제 크루즈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뽑아봤습니다. 2개를 뽑았는데 먼저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연사시네요. 이렇게 영상까지 다. 네. 네, 제 최고의 크루즈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단언코 이 크루즈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크루즈를 탔었거든요. 이 배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선날 이렇게 제 눈이 좀 불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네, 전날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눈물 엄청 흘렸고 지금도 엄청나게 울고 있는 거고 이 친구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 기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루즈였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항지 투어도 같이 다녔고요. 네, 이쪽은 이제 요르단의 아카바라는 곳이에요. 예. 이건 이제 잠깐 항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네, 여행이 기항지 이루어지는 투어할 거죠. 때 이 네네. 친구들하고 같이 자유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아테네 갔을 때 사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하고 너무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배에서 이러고 놀았어요 맨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네덜란드도 살고 호주도 살고 그러거든요. 제가 세계 일주 하면서 이 친구들 집에 가서 이렇게 오. 대접받고 놀았던 건데 제가 시드니에서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에 승선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아까 보였던 친구인데 이 친구 집에서 50일 동안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50일 이요? 바베큐도 네. 이 집 정원에서 이렇게 해먹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크루즈보다 좋은 네. 기억을 쌓을 수 있었고요. 50일이면 이 나오는 친구는 네네. 4월 달에 이번에 가서 만난 거예요. 이탈리아 동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났고 이 친구들은 이번에 4월에 만났던 포르투갈 가족인데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고 제가 이제 15일 뒤에 포르투갈을 또 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 만날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거는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배 많이 타보셨죠? 이렇게 크루즈를 타면은 이게 다 크루즈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수인 줄 알았어요. 노르웨이부터 해서 네. 제가 이제 유럽부터 쭉 보여드리는데 북유럽도 그렇고 이게 지금 크루즈에서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풍경들이고 베니스는 이제 못 봐요. 크루즈가 안 들어갑니다. 대형 크루즈가.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계 문화 유산이라든지 이런 풍경들을 진짜 크루즈에서 입항할 때 출항할 때 볼 수가 있어요. 리스본도 이 오렌지색 지붕부터 해서 너무 좋고요. 하롱베이 정말 좋습니다. 네. 사진이 좀 깨졌네요. 나트랑도 좋았고 이 코치의 하늘을 보세요. 보라색 하늘. 인도도 너무 좋았고요. 두바이도 그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가 크루즈 터미널에서 보이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운하의 모습. 시드니는요 크루즈 터미널이 바로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어서 그 옆에서 금문교 지나갈 때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를 또 지나갈 수 있고요. 쿠바도 이렇게 중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오로라인가요 방금? 오로라도 봤고요. 지금 여기서 넘실넘실 거리는 게 벨루가예요. 앵커리지에서 아침 먹고 있는데 크루즈에서 얘네들 넘실넘실 거리길래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거 지금 크루즈에서 촬영하신 건가요? 크루즈에서 다 제가 촬영한 것들이에요. 네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자료가 있지만 오늘 제가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것만 보여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꼽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김대은 소장님 따라서 아주 바쁘게 세계 여행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크루즈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자연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홍자연 작가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를 승무원으로서 한 7년 정도 타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일 너무 많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그 게스트와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랑은 가장 접점이 또 많은 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꼽자면 너무나 많은데 약간 저의 가장 훌륭한 전리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전리품이요? 저는 제가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싸워서 쟁취하신 겁니까? 전리품이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네. 제가 2016년에 휴가를 마치고 플로리다에 있는 내비게이터 호로 다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을 그날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같은 부서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사내 커플이 된 거죠. 크루즈에서 선내 커플이 됐어요. 그래서 국적은 한국 분이시고 멕시코 사람이에요. muy bien. 그래서 muy bien. 그래서 그 멕시코 친구를 만나서 너무 운이 좋았던 거는 그 배가 플로리다에 있어서 캐리비안에도 많이 갔지만 그 거기에만 머물지를 않고 배가 그 런던으로 이동을 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거의 유럽에 정말 많은 너무 멋있는 기항지들을 많이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루즈 승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컨트랙이 끝나고 휴가 기간을 조금 유연하게 조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근데 저는 항상 멕시코에 너무 가보고 싶었고 또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1년을 쉬고 이제 멕시코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멕시코에서 지내다가 그때 이제 저의 저서인 나는 크루즈 승무원입니다를 집필도 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루즈를 다시 타야겠다 하고 나니까 저희가 같은 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 당시에 또 스페인어가 일단 모국어고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유럽 배로 보내지고 네네. 저는 영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랑 호주 배로 보내지게 돼서 한동안 롱디 생활을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 남편이 호주로 오게 됐어요. 네네. 제가 있는 배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남편을 만난 것 자체도 너무 정말 좋은 기억이지만 저한테 정말 행복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컨시어지였기 때문에 저 라운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VIP 라운지가 있는데 제 게스트들은 거의 다 약간 크루즈를 밥 먹듯이 드나드시는 거의 마일리지가 아주 높으신 이제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 크루즈 고인물. 네, 맞아요. 네네. 고인물 분들. 그래서 네네네. 제 라운지에 항상 오셔서 술 드시고 저랑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많이 아시죠. 그래서 남편이 온다는 걸 알고서는 너무 이제 그땐 남자친구였으니까 너무 기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이제 남편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 크루즈 게스트들이 아이고.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청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네. 좀 오지랖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 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시니까. 아유, 순간적으로 장모님이 뭐 몇십 분이 생겨났어요. 근데 남편이 실제로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하고 온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깜짝 프로포즈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반지를 끼고서는 라운지에 들어가니까 눈치가 빠르시니까 게스트들이 다 같이 너무 행복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건배도 해주시고 정말 손녀 딸이 약혼을 한 것처럼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까지도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사실 참 사진이 있는데 네네네. 뜨나 모르겠네요. 남편이랑 크루즈에서 같이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네.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연에는 박수 한번 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 전에 네네. 저희가 저기 대기석에서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네. 해도 되나요? 지금 여기 뱃속에 방금 말씀하신 분과 아기가 14주 차라고 하는 소식을 아이고, 전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리고 오지랖퍼. 홍자 학과님은 어디 가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그런 운명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크루즈에 참여하셨던 그 노승객분들도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장덕순 대표님도 또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다고요. 아, 맞죠. 저는 제 인생에서 약 한 50여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어느 때였어?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크루즈를 알고 난 이후 네. 그리고 크루즈와 함께 타고 다녔던 그 추억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크루즈에 미친 여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크루즈를 알기 전과 크루즈를 안 후에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크루즈는 떠다니는 하나의 지구촌 어떤 파티장 축제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파티를 매일 즐긴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지금 홍자연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마도 그렇게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8,000명, 9,000명씩 또는 그런 배 중에서 거의 한국인이 거의 한 명일 때 이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국인이 네, 많아지긴 했지만 네. 저는 혼자일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크루즈가 많이 막혔다가 풀리게 되어서 4월에 MSC 크루즈를 탔었는데 그때 그 배에서는 쉥겐 그 협약국 이외에는
안 태워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풀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크루즈를 탔는데 거기에 한국인으로서는 단연코 한 명이었고 아시안으로서도 거의 한 명이다시피 했던 그 배를 타고서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제가 자유여행으로 만약에 갔다 또는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이거 외에 어떠세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시죠? 완전 공감해요. 오,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파티를 매일매일 축제를 벌였던 그런 추억들이 너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가 왜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들 김대은 작가님 보여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항지에 내려서 거기에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그 항을 바라볼 때 그때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아까 그 헬레실트 보여주셨는데 우리 게이랑헬에서 이렇게 정박해 좀 미치겠죠? 그리고 왜 베니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공감돼요? 이제는 크루즈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게라 항에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데나 산토리니는 이렇게 높습니다. 400m 이런 높은 데에서 정박해 있는 크루즈를 보자면 손님들은 우리 배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 위에서 정박해 있는 크루즈를 바라보는 그 풍경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멋진 크루즈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기항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여수에, 목포에, 부산에, 제주도에 크루즈 기항지가 많은 크루즈들이 기항을 하고 그리고 크루즈 모항지가 되어서 정말 크루즈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제일 기억에 많이 네. 남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네. 자 우리 김재은 작가님도 크루즈 여행 때문에 또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어쩌다 크루즈라고 이제 제가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크루즈 네. 여행을 한 경험기를 쓴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짧게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부가 설명으로 좀 해드릴게요. 네, 저만 너무 이렇게 못만 온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준비를 소리가 빵빵하게 너무 해오셨는데. 네. 자 여기는 어느 크루즈입니까? 이거는 풀만 투르라고 스페인 선사거든요. 네. What a night, 그러니까 이렇게 what a beautiful, beautiful ride. Oh, no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 네. 정말 많이 네, 네. 사귀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같이 와인을 네.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네. 사진을 엄청 많이 남겼었거든요. I am so thrilled right now, 'cause I'm popping right 썼는 자막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게 이렇게 일종의 마을이 계속 함께 다닌다. 네, 마을 네, 사람들과 네, 함께 네, 다닌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 밤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했는데 하루는 젊은 독일 친구들 둘이서 이제 스파에서 둘만의 파티를 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저희 셋만의 풍문 파티를 열었거든요. 요건 이제 옥상 그 최상층 데크에 있는 그런 이제 풀바죠. 그래서 네. 여기 스파에 앉아서 같이 칵테일을 네. 마시고 음악을 듣고 뭐 다이빙을 하면서 좀 굉장히 낭만적인 파티를 이제 벌였었던 게 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네. 사실 저의 크루즈에서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술과 사람 이 두 가지가 늘 그러시군요.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루즈 중에 보면은 그 주류 무한 패키지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네네. 저는 그걸 이용하지는 않았고 네네. 보통은 이제 기항지에 나가서 네. 맥주나 아. 이런 이제 전통주들을 많이 마시고 네네. 들어와서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네네. 조금 마시고 네. 그러거나 이제 가끔은 무료로 제공하는 크루즈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크루즈를 예약을 해서 이제 좀 밤새도록 마셨던 기억이 주류 무료 네, 크루즈가 그런 크루즈가 있어요. 찾아보면 또 네, 있군요. 있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크루즈에서 그 알코올 무제한 그 패키지를 네네네. 팸 투어로 한번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 그 상태로 크루즈 안에 있으니까 약간 그 무적 모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안에선 적어도 이 안에선 아무도 나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연일 음주 가무에 빠져 저도 있었던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네. 네, 다들 정말 이렇게 그 특별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크루즈를 알려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크루즈 여행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조금은 내 여행은 아닌 것 같고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여행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분들이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편견들을 저희가 좀 깨부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번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시 그 채팅창을 좀 켜주시고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어떤 편견이 가장 클지, 본인의 편견도 좋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자, 비싸다, 심심하다, 올드하다, 위험하다. 자, 요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큰 편견이 있는지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채팅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감을 해볼게요. 5, 4, 3, 2, 1.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04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몰아주기를 하셨습니다. 네, 크루즈는 위험하다, 올드하다, 심심하다, 어렵다. 요거는 다 뭐 1명, 5명, 2명 이렇고요. 비싸다에 무려 96분께서 몰아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크루즈는 비싸기만 한 걸까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제발. 네, 어느 분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크루즈는 비싸다. 네. 그러면 네네. 여러분이 크루즈가 비싸다고 하셨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재벌입니다. 맞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일했으니까. 네네네. 네, 재벌 맞은.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여행자입니다. 재벌. 네. 마음은 재벌입니다. 마음만 재벌. 일단 저희가 입은 게 그렇게 재벌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 오늘 왜요? 입고 온 패션. 저도 패션. 그러시군요. 우리 장 대표님께서 군계 일학으로 가장 재벌에 가까우신. 재벌 좋다 보이세요. 네.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유학생 출신이어서 크루즈를 탔다. 그리고 영양실조가 올 것 같아서 가장 저렴하게 영양분 충족을 할 수 있어서 크루즈를 탔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네. 맞죠. 크루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여행사를 또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크루즈 여행사를. 그런데 여행사들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그 언택트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풀빌라로 어디죠? 호캉스 간다고 많이씩 해요. 근데 풀빌라로 조금 좋은 데 간다 했을 때 1박에 보통 어느 정도 가격 되는지 아세요? 좀 좋은 데 갔다 했을 때 그냥 100만 원은 네. 훌쩍 1박에 그 정도씩 가더라고요. 여러분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그냥 단방에 한번 던져볼게요. 자, 거의 24시간 동안 먹을 것을 계속 먹을 수 있고 또 음료도 무한대로 마실 수 있고 여기 가면 놀 거 저기 가면 액티비티 또 즐거운 공연이 펼쳐지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면 내일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그럼 비쌉니까 여러분? 그 10만 원에 그러니까 숙박비, 숙박비, 먹는 거, 그리고 유흥비. 음료수, 유흥비, 네. 액티비티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 포함되어 있다고 네. 하면 비싸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물론 되게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지금. 웅성. 네. 물론 다양한 등급의 그런 크루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박에 100만 원씩 하는 그런 크루즈들도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크루즈는 비싸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생이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좀 쉬면서 영양 보충도 하고 그러면서 힐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크루즈를 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여행을 가보시면
보니 비싸면서 좋았다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너무 좋은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연코 크루즈는 비싸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네. 가보십시오. 그럼 그 크루즈가 비싸다는 편견은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요? 우리 장 대표님 이외에도 뭐 좀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 그 했던 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걸까요? 아니면 언론에 너무 그런 것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비싸다고 혹시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좀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4박에 500 정도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4박 6일에 500 정도 하는 크루즈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크루즈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죠? 네. 네. 당연히 등급이 아주 높은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텔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1박에 3만 원, 5만 원 하는 그런 연수급 방도 있을 뿐만 아니라 1박에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하는 스위트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급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적인 가격은 우리들이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고 일반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괜찮다 하는 그 기준이 한 1박에 100불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저기 그 4박 5일에 한 5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최고급 럭셔리 라인을 아마 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크루즈도 언제 예약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방을 선택하느냐,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모션을 우리가 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이따가 뭐 딴 거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크루즈도 여행이잖아요. 여행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히 성수기에 가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고 비수기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 있고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 있고 일반석 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도 이제 비행기 타시면은 같은 일반석인데도 옆자리 사람은 미국 가는데 왕복 150만 원 들었는데 저는 70만 원을 끌은 적도 있어요. 네. 바로 옆자리인데도요. 그럼 대화가 크루즈도 단절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예매하느냐 또 이제 어떻게 예매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크루즈 승선 15일 전에 사는 게 제일 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예 더 먼저 사든지 비행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호텔 예약하는 거. 네. 오히려 그런 라스트 미닛의 찬스들이 좀 있군요. 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15일 전에 비행기 끊고 크루즈 네. 끊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자, 알면 알수록 우리가 크루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와 편견이 심했다는 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주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를 못하면 크루즈 여행도 좀 어렵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우리 홍자연 작가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를 통해서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아신 분들이 저한테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정보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좀 꼬리를 내리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해야지 크루즈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어 잘하세요. 아니, 저 못합니다. 토익 몇 점? 영어 잘하세요? 저요? 네. 저랑 영어로 한번 대화해 보실래요? 거의 잘 못합니다. 영어를 물론 잘하면 크루즈를 더 구석구석 재밌게 즐기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해외 여행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해외 여행을 가지 않지는 않잖아요. 정말 그거는 용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정말 뭐 답을 드리자면 영어를 전혀 못해도 크루즈를 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가족이 제가 호주 크루즈에 있을 때 크루즈를 타러 오신 적이 있는데 한 14일 정도 저희 엄마랑 동생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아빠는 영어로 그냥 인사 정도만 네네. 그리고 그냥 메뉴에 써 있는 것 중에서 아는 단어는 골라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영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불편함 없이 잘 즐기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여쭤봤어요. 아빠 영어를 못해서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 이랬더니 아빠가
그 코미디 쇼를 하는데 거기서 다 웃는데 나만 못 웃고 있을 때 그거 하나 조금 창피하고 약간 아쉽고 이제 이런 건 있었지만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그 하시고, 스탠딩 네. 코미디는 사실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네. 솔직히 그 문화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요. 뭐 항상 다 웃기지는 네,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어를 일행 중에 한 분만 잘하셔도 솔직히 네. 아무 문제가 없고 네. 만약에 정말 다 못한다고 하셔도 그 큰 배 안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한국 네, 네. 승무원이. 그래서 제가 데스크에서 일할 때도 일단은 크루즈가 시작을 하면 그 국적별로 엑셀 파일로 브레이크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찾아봐서 한국 사람이다 하면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이제 네네네. 그런 좀 소명을 가지고 연락을 먼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워낙 소수의 어떤 특정 국가의 이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타면 그 겟 서비스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크루즈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 혼자 뭔가를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2016년에 동부지중해 크루즈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좀 굉장히 놀랐던 게 몸으로 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승선하자마자 벌써 거기 그 맨 최상층 데크에서 쿵짝쿵짝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춤추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요즘에 구글 번역기.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번역 너무 잘 돼 네네네. 있고 그리고 네네네. 정말 제가 승무원을 하면서 만난 게스트 분들 중에 영어 한 마디도 못 하셔도 네. 우리 퍼머앤 아잇에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서양 게스트들이 그 한복에 너무 홀려서 사진 찍겠다고 막 줄 선 적도 있고요. 네네네. 또 강남 스타일 댄스 너무 잘 주셔가지고 그 파티에서 거의 파티 킹으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같이 밥 먹는 손님도 막 많아지고. 네. 정말 언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크루즈를 간다고 하시면 어디 여행을 가시든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네네.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크루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또 정말 간단한 영어 회화 정도만 공부해서 가시면 정말 너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우리 그 BTS 선생님들, 블랙핑크 선생님들, 이정재 선생님 이런 분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또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어떻게든 저희 앞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 너무 그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루즈에 있어서 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안전성. 크루즈의 안전성. 어떤 여행이든 그 안전함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루즈는 과연 어느 정도 안전한지 우리 김대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간단하게 PPT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거 한번 띄워볼게요. 크루즈는 위험할 거야 안전할 거예요. 근데 여기 목포 해양대 분들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죄송한데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크루즈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안전해요. 안 위험하죠? 네. 답은 다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이 자리 말고 다른 데서 이제 또 이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안 넘어가나 봐요. 진행을 일단 하시고 뒤에서 넘겨 주시죠.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된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계셨군요. 네네. 자, 이 배가 어떤 배죠? 너무 유명한 배죠. 네. 이거 모르시면은 학교를 안 다니신 거죠. 네. 네네네. 타이타닉이고요. 지금은 저 바다 밑에 있는. 네, 네네네. 이 배가 1912년 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죠. 110년 네. 전. 그때 이제 뭐 암초에 부딪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배 안전 규정이라든지 뭐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것들 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태풍이 오면 크루즈 위험하지 않나요? 물어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제가 크루즈에서 타고 있을 텐데 크루즈가 잘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카지노 옆에서 찍은 건데 옆에서 룰렛도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룰렛이 돌아갑니까? 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폭풍우 지역을 우회해서 가겠다 이렇게 선사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항지를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까지 내용이 들어있는 네. 편지였고요.
여기 이제 위험 지역 통과라고 스웨즈나 통과할 때요. 이때 아덴만 아시죠? 석혜균 선장님. 네. 소말리아하고 이제 그쪽 앞에 해역을 지나갈 때인데 이제 여기서 등화관제 훈련을 합니다. 아, 네. 불빛이 그래서- 지금 담요 같은 걸로 딱 가린 거군요. 이게 옥상에 있는 덱인데 네네. 다 이제 등화관제를 하고 이렇게 네, 커튼을 다 쳐서 네. 이 배 안에서는 엄청 재밌게 놀아요. 뭐 저 안에서 네. 아, 약간 그 그리고- 버스 관광버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나 모를 이제 네.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뭐 총소리가 들렸을 때 어디로 대피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예행 연습을 또 합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놀아요. 자, 크루즈는 어떤 교통수단보다 안전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은 것만 얘기하면 육상교통을 이용한 여행 중 상하율은 5만 대 1인데 크루즈가 125배 더 안전해요. 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공기 이용한 이제 사고율이 160만 대 1인데 크루즈는 4배 안전하고요. 여러분들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99% 죽어요. 네. 근데 배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2006년인가요? 네, 코스타 콩코르디아 때도 많이 살았어요. 네네. 4천 명이 타고 있던 배인데 사상자 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전한 여행이고요. 자, 크루즈 타면은 이렇게 비상대피 훈련 하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교육하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밑에 사진이 뭐냐면 옆에 홍재환 작가님 하셨을 거예요. 기항지 정박을 했을 때 이 직원들, 승무원들은 이렇게 별도로 훈련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지금은 이제 국제 선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해당 인원에 맞춰서 네, 구명 보트를 다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타이타닉 때는 그런 규정조차 없었고요. 아직도 국내 선박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가장 많이 보도됐던 건 이거죠. 아, 코로나죠, 코로나. 네네.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요, 제가 한창 우리나라 이제 뭐 코로나 번질 때 제가 여기 홍콩에서 이 배를 만났어요. 네. 아주 친숙한 배죠. 이제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뿐만 아니라 뭐 겐팅사의 뭐 배들이라든지 여러 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네, 감염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전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뭐 한 700명, 3,700명 탔던 배에서 700명 정도 감염됐고요. 이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접종 다 하셨죠? 네, 접종도 거의 다 됐고요. 크루즈 산업 이제 크루즈 회사에서는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을 좀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PCR 테스트나 백신 3회 이상 맞춰야지만 크루즈를 탈 수 있고, 네, 격리구역까지도 조성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로얄 캐리비안 아시아 태평양 이사가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크루즈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자마자 공기를 빨리빨리 순환할 수 있게 순환 시스템을 다 개선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배에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사가 무조건 한 명씩 타게 돼 있고요. 어쨌건 크루즈는 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크루즈 타도 안전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네, 이번 9월부로 해서 이제 PCR 음성 확인 증명서도 이제 뭐 3차 접종까지 안 한 사람은 그런 걸 해야 되지만 3차까지 접종을 하면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도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려갖고 네, 격리 해제됐거든요.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삶에 같이 있어요. 자, 저기 빨간색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행객들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크루즈를 타시던 여행을 하시던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뭐 안전하게 부스터까지 3차까지 마시셨으면은 해외 여행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 크루즈 타시는 데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2주 뒤에 크루즈 타러 떠납니다. 네. 부럽습니다. 주류 쿠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2주 후에 그냥, 같은 네. 날 저도 11월 3일 나가는데 저는 11월 5일 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14박 15일 동안 대서양단에서 이제 마이애미로 가거든요. 네. 가격 궁금하시죠? 저 싱글룸 쓰거든요. 혼자 싱글 차지 없이 14박 15일 동안 750불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그런 가격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가로 나온 아닙니다. 건가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네네. 리포지셔닝 크루즈라고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쌉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역시 최고의 전문가분들은 웅성웅성. 모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웅성웅성 하실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루즈에 대해서 아까도 사실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좀 이제 나이 든 연령대의 승객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고 약간 좀 그 고인물 승객분들 그래서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아닌가 좀 심심하지 않나 뭐 이제 요렇게 특히나 이런 젊은 세대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현 작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크루즈는 좀 심심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실제로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핸드폰을 와이파이를 따로 사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쓰지 못해서 굉장히 심심했다라는 이제 후기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2019년에 그러니까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5개의 크루즈를 탔었는데요. 저는 그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심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캐주얼 크루즈 같은 경우는 탁PD님도 보셨지만 네. 굉장한 놀이동산 뺨치는 그렇죠. 네, 네. 액티비티들이 있어서 뭐 인공 암장도 있고, 맞아요. 네, 암벽 네. 타기 있고 뭐 워터 슬라이드 그러니까요. 있고 뭐 스카이 다이빙 있고 뭐 인공 서핑 있고 그러니까 좀 저희가 평소에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이제 네. 경험할 수 있어 굉장히 또 재미있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액티비티도 좋지만 사실 혼자만의 핸드폰 없이 저만의 쓸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이제 책을 이북을 한 뭐 2주간의 일정 중에 한 책을 7권 정도 읽을 네네. 정도로 책을 읽고 이제 누워서 이제 하늘도 보고 수영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술을 드시면서 하셨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술은 이제 정말 기본이고 부럽습니다. 옵션 네.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크루즈를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나만의 오로지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난다 생각하고선 즐기시면은 네.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또 올드하다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줬던 그 독일 친구들이랑 같이 저만의 작은 풀물 파티를 했을 때 네. 그 친구들이 20대 대학생들이었어요. 네, 한 20대 초중반이었는데 거의 한 4-5개 정도의 크루즈를 이미 경험을 했고 네. 이 친구들도 이제 유럽에서 시작해서 쿠바까지 가는 크루즈를 탔을 정도로 굉장히 경험치가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올드하고 뭐 나이 드신 분들만 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서 다들 이제 하나의 여행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네네. 제가 네. 경험했던 크루즈에서도 그 노르웨이지언 에픽이라는 크루즈였는데 네. 클럽만 3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음악 가면-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실내에 있는 클럽에서는 뭐 테크노 음악, 뭐 락 음악 이런 게 나오고 이제 밖에서는 아예 풀 사이드에서 DJ가 직접 틀어주는 그런 풀 사이드 파티가 뭐 매일 밤마다 벌어지고. 저도 클럽에서 네네. 정말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요. 뭐 아르헨티나 친구들, 뭐 러시아 친구들, 영국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고 놀기도 했고, 네네. 네,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좀 그런 편견을 직접 타면서는 완전히 이제 깨부셨거든요. 네, 저도 네. 거기 클럽에서 놀다가 이렇게 그 스페인 한 무리의 스페인 친구들이 야 우리 방 갈래? 야 가자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방에 가서 술도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드하다는 이제 편견이 있으시다면 깨시고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근거 없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들이 다 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토크 콘서트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오셨으면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루즈 여행의 꿀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 패널 분들의 꿀팁이 가장 저렴하게 알차게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김재현 작가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나서의 꿀팁이라서 좀 네네. 예약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그럴까요? 먼저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약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네. 김대현 소장님. 나에게 맞는 네네. 크루즈 여행 찾는 네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 혹시 여기에 모든 게 띄워주시나요?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네. 여기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이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기억하기 먼저 누구랑 갈 쉽겠습니다. 거냐입니다. 네네. 혼자 갈 건지, 둘이 갈 건지, 가족이 갈 건지, 친구랑 갈 건지.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요. 크루즈 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하. 자,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 룸도 있고 인사이드 룸도 있고 뭐 가격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사이드 룸부터 발코니 룸, 스튜디오 룸은 1인 전용 객실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발코니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 창문이 아예 없어서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살짝 달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에서 혼자 쓸 수도 있고요. 싱글 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기본은 둘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세 명이서 사용하게 되면 세 명째부터는 선상세만 내면 되는, 무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선의 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에 붙어 있는 방들은 저런 창이 있거나 발코니가 있는 네네네. 거고, 네, 그렇죠. 안쪽에 위치해 있는 방들은 저런 스튜디오 룸이나 이런 인사이드 네네. rum처럼 창이 없는 형태인 네네.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4명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방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셔서 애를 낳으시면 만 18세까지는 애들이 공짜입니다. 네, 어른 2명이랑 같이 가면요. 비행기표만 끊으면 돼요. 언제 가느냐, 또 어디를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크루즈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배가 5월부터 9월까지밖에 운항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딱 여행을 하기 딱 좋은 시기에만 배가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여행을 하면은 나 그냥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 알래스카 가고 싶어 그러면 11월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크루즈는 배가 없어요. 네. 그 배들이 다 따뜻한 데로 다 내려가요. 카리비해로 가든지 아니면 호주로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바꾸는 걸 리포지셔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크루즈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을지, 나 신혼여행 때 나 알래스카 크루즈 가고 싶은데 결혼을 11월에 하시면은 배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언제 어디로 가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중해 크루즈인데 이렇게 연중 운영하는 크루즈가 있어요. 근데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12월에 타면은 인사이드 룸이 7박 8일 동안 500불짜리예요. 근데 8월 성수기에 가면은 잘 안 보이지만 1319불이 나와요. 인사이드 룸이. 그러니까 약 3배. 3배네요? 네,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나 어차피 지중해 나는 시간도 많고 하면은 조금 비수기 때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12월은 좀 추워요. 네. 뭐 4월이나 5월 그때까지도 비용이 높지 않으니까 뭐 여름철 성수기만 지나서 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포지셔닝이라고 배는요. 이제 성수기에서 성수기로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 알래스카가 성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배들이 다른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배가 비어서 가면 손해겠죠. 사람을 채워서 가는데 그때 엄청나게 싼 가격이 나옵니다. 네. 이 실제로 뭐 크루즈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건데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대서양 횡단 크루즈인데 인사이드가 하룻밤에 42불이에요. 텍스 제외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지중해 지역이나 뭐 카리브해 지역이라도 출발지하고 도착지, 우리가 소위 모항지라고 얘기하죠. 출발지랑 도착지가 다르면은 일반적으로 크루즈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출발해서 바르셀로나 돌아와. 이것보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고 지중해 한 바퀴 돌고 로마로 가. 이게 조금 더 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요. 왜 가느냐. 그래서 단순히 나 그냥 크루즈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냥 자연경관 이런 거 너무 보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 유럽 가서 역사적인 것들을 난 크루즈 타면서 보고 싶어,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카리브해나 이제 가서 크루즈 타는 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 있어요? 리버보드라고 아예 그냥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크루즈가 리버보드라는 스쿠버 다이빙 전용 선박이 있긴 한데 저는 크루즈를 그걸로 대신을 해요. 왜? 배도 훨씬 크고 시설도 훨씬 높고 맛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 또 기항제마다 내려서 다이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목적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목적은 어떤 걸로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자, 제가 규모에 따라서 좀 특성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큰 크루즈들은 놀 게 많아요. 근데 작은 크루즈는요 항구 접안에 유리합니다. 더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승하선 시간이 짧아요. 근데 뭐 심포니 오브 더 시즈처럼 한 배에 막 승객 승무원 8,000명 타는 크루즈들은 승하선 시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 같은 게 번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는 대형 크루즈들은 뭐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크루즈들 또는 카리비아 같은데 이런 데서는 대형 크루즈를 타는 걸 추천하고요. 나는 이제 지중해 같은데 매일매일 기항지가 있고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크루즈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운항 지역에 따라서 나는 뭐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트레킹도 좀 하고 좀 활동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활동할래 하시는 데는 뭐 이런 거를 이런 지역을 추천하고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절대적인 않지만 좀 나눠보긴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행할까라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크루즈는요. 기항 시간이 정해져 있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항지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생소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월드 투어 홈페이지에 있는 패키지 여행이고요. 요거는 제 저서입니다. 네네. 자유여행자를 위한 크루즈 여행 가이드북. 그래서 패키지를 갈 것인지 자유여행을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사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컴팩트하게 크루즈를 우리가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망라를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그 책 이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유여행자를 위한 크루즈 여행 가이드북.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크루즈를 골라 잡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그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장기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이 대륙을 바꿀 때,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미주 쪽으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저런 리포지셔닝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뭐 거의 뭐 장급 여관 가격 아닙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1급 호텔 수준의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리포지셔닝 크루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크루즈에서 또 자유여행과 연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장덕순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크루즈 교육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크루즈는 정말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중에서 크루즈를 타면 하루 종일 계속 배에만 있어야 돼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셨던 분 계세요? 이제 지금은 없으시죠? 크루즈를 한번 타면 중간중간에 기항지에 내려서 관광을 하잖아요. 저는 아까 대표님이 이제 자료에서 해주신 것처럼 패키지 여행을,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만들어서도 같이 손님 모시고 가지만 단연코 자유여행으로 가시라. 크루즈야말로 자유여행을 하기에 최고의 좋은 그런 여행 방법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크루즈 자유여행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23살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크루즈 인솔을 배우겠다고 저에게 왔는데 저와 함께 서부 지중해 크루즈를 딱 한 번 타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저 한국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빨리 크루즈 타고 자유여행 오자고 할래요. 왜냐면 아까 왜 크루즈는 올드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예뻤던 게 이렇게 양복을 착 빼입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요? 네, 근데 아까 대표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크루즈 여행 가면 운동 진짜 많이 하신다고 막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걷는다고 하시던데 그 친구가 뭐 하루 종일 다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저의 경우는 크루즈 가면 요즘 거의 자고 좀 쉬고 해요. 그래서 크루즈에 진짜 많은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즐기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70세, 80세 그런 할머니들 모시고 가면 아시죠? 반의 반도 사용 못하고 보잖아요. 이용을. 근데 우리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가시면 그 액티비티를 다 이용을 할 뿐더러 그 친구가 어느 날에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지하 2층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지하나 뭐 이런 데는 그 승무원들 전용 공간이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엔진룸이 보통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떻게 갔는데 했더니 이런 제복을 딱 챙겨 입고 척척 가니까 직원인지 알고 길을 다 비켜준 거예요. 크루즈 4층 한 건가요?
그런데 네. 그 배 내에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을 자유여행 가겠다 한다고 하면 자유여행이 로망이고 버킷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유럽을 가려고 하면 지금 노선 짜야지, 이동 수단, 숙박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루즈는 어떻습니까? 그 항로대로 가서 그 아침에 내려서 거기에서 그냥 관광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내렸다. 그러면 부산에 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할 수도 있고 있는 시티버스, 투어버스를 타고 돌 수도 있고 아니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또는 뚜벅이처럼 여수 관광을 뚜벅이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크루즈 자유여행이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젊을수록 더 여행을 하기에 좋다. 늙기 전에 먼저 가시라. 먼저 지금 가시고 엄마 아빠도 늙기 전에 지금 가시라고 네. 오늘 가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는 게 때로는 A부터 Z까지를 전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인데 A부터 한 W까지는 정해져 있고 X, Y, Z 정도를 내가 정하면 되니까 자유여행이랑 함께 믹스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행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럼 김재현 작가님께서 이번엔 기항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낭여행자라서 네네. 늘 장기 여행으로 한 곳에 오래 붙어있는 여행을 네. 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준비를 또 일부러 더 많이 해가지고 철저하게 엄청나게 멋있는 기항지 여행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첫 기항지가 홍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홍콩의 명절 설날이어가지고 네. 문이 다 닫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실망이 컸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3가지 원칙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딱 수제 맥주 혹은 전통주 한 잔, 그리고 현지 네네. 밥 한 끼, 네. 그리고 관광지 한 곳. 그러니까 이 3가지만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의 짐이 다 내려가고 이제 이 3가지로서도 충분히 되게 멋진 기항지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기항지에서 막 네.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오히려 네네. 더 불행해지고 그럼요, 불행하고 그 약간 세 좀- 가지만 딱 네. 관철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기항지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여행을 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러니까 네네. 저는 술을 좋아해서 수제 맥주나 뭐 전통주였지만 책을 좋아하시면 서점, 뭐 그렇죠. 그림을 좋아하시면 네. 미술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이제 정해서 네. 여행을 하시면 좀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얘기는 또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 더 귀가 솔깃해지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크루즈 업계도 여행 업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업계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업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자연 작가님께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행기 항공 승무원이랑 크루즈 승무원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승무원이랑 비교했을 때 크루즈 승무원은 이제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F&B도 있고 하우스키핑도 있고 뭐 액티비티 부서도 있고 저처럼 게스트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카시노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부서에 맞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어디를 지원하시든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부서를 지원하시든지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또 서비스 필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캡틴도 마찬가지예요. 캡틴이 정말 그냥 크루즈 운항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제일 잘해야 되겠지만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크루즈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캡틴들이 나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같이 크루들이랑 게스트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그런 서비스 마인드는 일단은 정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게스트를 상대하는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영어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의 레벨까지는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크루즈 여행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뭐 전혀 못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돈 내고 타시는 승객들의 경우이고 이제 크루의 경우에는 모든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게스트와 다른 크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내가 나 자신을 좀 변호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컴플레인하는 게스트를 딜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신감 있는 영어는 필요해요. 정말 뭐 원어민처럼 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손님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슬프게도 메리트가 조금 없어요. 그러나 뭐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다른 제2외국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 승무원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좀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크루즈 승무원 전문 양성 프로그램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대학교에 이렇게 주어져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세아 대학에서 그 강사로 지금 한 2년 정도 그 교육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승무원 현직에 있었던 승무원 또는 전직 승무원들이 실제로 강연을 하고 또는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습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로열 캐리비안의 1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요. 그래서 서류 면접에서 일단은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을 다 들으시면. 그래서 만약에 나는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런 루트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크루즈에 대한 아주 그 다차원적인 정보가 오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가 좀 다가왔는데요. 오프닝 때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크루즈가 뭔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장해 주신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과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루즈 여행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네. 원래 이 주최 측의 의도는 처음에 어렵다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어렵지 않다고 정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 마음을 바뀌신 분들도 듣다 보니 더 어렵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마감이 됐고요. 총 96분이 참여해 주셨고 뭐 압도적입니다. 크루즈는 어렵지 않다고 답해 주신 분들이 85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크루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 그리고 편견들 이런 것들이 모두 깔끔하게 해소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뭐 너무 턱이 없이 짧은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루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늘어나는 그런 기회였길 바라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다음 여행으로 한번 크루즈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크루즈 기항지에도 모항 크루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크루즈 항만에서 시작을 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모항 크루즈가 운영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크루즈 기항지로는
이곳 여수, 그리고 인천, 부산, 제주, 속초, 그리고 최근에 크루즈 항만을 진행하고 있는 서산 등이 대표 크루즈 기항지들인데요. 주로 해외 크루즈 관광객들을 태운 크루즈선들이 입항하는 곳들이죠. 내국인들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그리고 플라이앤 크루즈처럼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한한 외국인들이 크루즈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모항 크루즈의 운항에 따라서 조만간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우리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게스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크루즈 관광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무대를 우리 카파 밴드에게 인수인계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가 준비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석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재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곡 더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우리 여행이란 노래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핸드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 곡으로 이것도 여행에 관련된 곡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인데 요새 리메이크도 되게 많이 돼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즐겁게 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볍게 박수 쳐볼까요?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그 별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그 별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그 별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그 별처럼.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